부실채권이 대충격이다. 저축은행이 위험하다. 사실일까요? 지금 지표가 새로 나올 때마다 시장의 위험은 저는 굉장히 커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이금융권의 지표들이 계속 나쁜 지표가 쏟아져요. 나쁜 지표가. 오늘 쏟아진 지표는요. 바로 이겁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저축은행 NPL 커버리지 비율 하락폭입니다. NPL 커버리지 비율 이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NPL이라는 것은요. 고정 이하 여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실채권이라는 뜻이 부실채권. 예. 부실채권 커버리지는 이거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부실채권이 1억이 생겼는데 이것을 덮으려면 1억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억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1억을 못 들고 있다 이런 뜻이 1억을 못 들고 있다. 아니 부실채권은 1억이 났는데 내가 들고 있는 거는 9,900만 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파산 나겠죠. 바로 그 말이. 예. NPL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100보다 낮으면 부실채권 내줄 돈도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NPL 커버리지 비율이 14.7%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죠. 이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속도가. 실제로 다 보실래요? 예, 실제로도 말입니다. 2022년에 예, 114.1%예요.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예, 지금 100만 원이 생겼다면 커버리지 비율이 114.1%니까 114만 1,000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남잖아요. 죽어도. 그죠? 그런데 2023년 1분기가 99.4로 떨어졌습니다.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0 이하로. 괜찮을까요? 글쎄요. 이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2015년에 예, NPL 커버리지 비율이 60.5%였다. 2016년에 72%였고 2017년 89.2%, 2018년에는 94.1%였고 2019년에가 99.5%. 그리고 2020년부터는 100%가 넘었던 것 아니냐. 4년 만에 이제 100이 깨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15년에도 괜찮았고 16년, 17년, 18년, 19년 다 괜찮았지 않느냐.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요. 지금이 특수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특수상황이냐. 2020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위기가 와서 툭 빠졌다가 툭 올라가는 V자 반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우리 경제가 지금 V자 반등이 되고 있나요? 작년 말에 떨어진 대로 지금 계속 쭉 가고 있죠. 나쁘다는 게 쭉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요. 예, 이게 지표가 내보내는 것과 실제 실물 경제의 지표는 또 다르다는 거. 예,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 L자형 경기 침체가 깊이가 더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을 감안해 보면 99.4%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위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부실채권은 100만 원인데 내가 내줄 돈은 99만 4천 원밖에 없으면 이거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 이하여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3% 이하여야 된다. 예. 이게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건데요. 전체액 중에서 부실채권 비율이 3% 이하여야 좋다.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는 99.4라는 커버리지 비율이 99.4가 됐다는 것은 당연히 저는 시장에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 10대 저축은행 중에 예, 상위 NPL 커버리지 비율은 괜찮아요. 신한은행은요.
예, 부실채권이 100만 원 있다면 돈이 들고 있는 게 141만 3천 원이 있다는 거예요. 41만 3천 원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어요. 모아저축은행도 103.2%고요. SBI는 115.5%, OK저축은행도 120.9%, 웰컴은 122.9%예요. 그런데 10대 저축은행 중에서도 말입니다. NPL 커버리지 비율이 100% 이하가 많습니다. 상장인 저축은행은 67.4%예요. 페퍼저축은행은 81.3%고요. 에큐온 저축은행은 82%, 한국투자저축은행도 93.2%입니다. 다월도 98.8%예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아니 부실채권 비율이 나는 100만 원을 들고 부실채권을 들고 있는데 내가 내줄 돈은 98만 8천 원 들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위험하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10대 저축은행이 이렇습니다. 10대 저축은행이. 그러면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79개거든요. 79개의 NPL 커버리지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표가 바로 79개 저축은행에 대한 커버리지 비율이거든요. 99.4가. 그러면 굉장히 열악한 데도 있다는 거잖아요. 10대 저축은행도 100 밑으로 내려간 저축은행이 저렇게 많다면 다른 저축은행들도 100 밑으로 내려간 저축은행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저축은행 좋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늘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이 워낙 지금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노래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처럼.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거든요. 저는 반드시 저축은행에 여러분들이 몸을 담그고 있다면요. 반드시 세 가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당연히 100% 넘어야 되고요. 120%가 넘으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야기하는 BIS 지급 준비 비율 이거 말입니다. 8%가 기본이라고 하지만 저축은행은 12%, 13%, 14%, 15%가 더 좋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NPL 비율, 부실채권 비율이 3% 이하여야 돼요. 3% 이상이면요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축은행은 예상보다 부실채권이 많고요. 충당금이 적다는 이야기니까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오죽했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에 충당금을 더 쌓게 하겠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부실채권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입니다. 시장은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반드시 검증하고 시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가더라도요. 이자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요. 기왕이면 말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내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자 포함이거든요. 그럼 한 4,700만 원 정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불안할 때는 내 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돈을 못 지키면 그것은요. 진짜 바보거든요. 내 돈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요. 내 돈을 지키는데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